오늘은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학습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비생물적 환경 요인도 생태계에 포함된다. 맞죠? 생태계는 환경 더하기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지? 생태계 구성 요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생물적 요인으로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다. 이거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고 2번 표는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와 그 특징을 나타낸 거다.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 주는 거 뭐예요? 반작용이지. 멧돼지 개체수가 증가하자 고구마 개체수가 감소했다. 둘 다 생물이니까 요거는 상호작용이겠죠. 그럼 이거는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뭐예요? 작용이겠지? 그래서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가는 반작용이다 맞고 외래어종과 토종어종 간의 관계는 나다. 외래어종, 토종어종 둘 다 생물이니까 상호작용이겠지? 기억은 소비자다. 멧돼지 소비자 맞죠? 고구마 먹고 있으니까 4번 햇빛이 잘 비치는 곳과 햇빛이 잘 비치지 않는 곳에서 자란 잎의 단면. 얘가 양엽이고 얘가 음엽이지? 둘의 차이는 이런 두께 차이고 두께 차이를 만드는 요인 기억이 울타리 조직. 그래서 빛이 약한 곳에서 자란 잎의 단면은 가다. 약한 곳이 아니고 강한 곳에서 자라야 양엽이 되고 기억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울타리 조직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 맞죠? 잎의 두께 차이에 영향을 미친 주된 환경 요인은 빛의 파장이다. 파장 아니고 뭐예요? 그렇지? 빛의 색이지? 그래서 틀린 말이야. 2번 4번 생산자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세요. 생산자라고 하는 거는 유기물을 만들어주는 애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벼, 소나무, 개나리 이런 애들이겠지. 식물들 1, 4, 5 이렇게 체크해주면 돼요. 그러면 두 식물 A와 B에서 빛의 세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방출량과 흡수량을 나타낸 거다. A와 B는 각각 양지와 음지 중 하나다. 두 그래프만 봐도 A가 그치 양지 식물이고 B가 음지 식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양지 식물의 호흡량은 이거고 양지 식물의 호흡량 양지 식물의 광합성량은 그래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빛체로 표현하면 이거지? 총 광합성량 양지 식물의 총 광합성량 그럼 요 값은 얼마야? 요 값이 뭐예요? 양지 식물의 순광합성량이지.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요. 여기가 양지 식물의 보상점이고 여기가 양지 식물의 광포화점이지. 그 다음 음지식물 구분해 보면 요 값이 음지식물의 광합성 호흡량이고 최대값까지 그려보면 여기가 음지식물의 총광합성량이고 요 부분이 음지식물의 순광합성량이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가려버렸는데 음지식물의 보상점이고 여기 최대 광합성량이 되는 최소한의 빛의 색이 여기가 음지식물의 광포화점이겠죠. 요걸 알아야 돼요. A의 보상점은 B의 보상점보다 높다. A는 양지식물의 보상점이니까 여기고 B의 보상점은 여기니까 A의 보상점이 B의 보상점보다 높은 거 맞죠? A는 기억에서 광합성과 호흡을 모두 하지 않는다. 자, 기억을 보면 지워볼게요. 일단 설명한 거니까. 기억일 때 A의 식물은 0이야. CO2 흡수와 방출이 0이야. 그 말은 광합성과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광합성하는 양과 호흡하는 양이 같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 하지 않는다는 틀렸지.
그다음 디귿. B의 광포화점은 니은이다. B의 광포화점은 물론 니은이라는 빛의 세기일 때 광합 성량이 최대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빛의 세기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니은의 광포화점이죠. 그래서 틀린 말이죠, 이게. 그래서 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그때 이거는 한번 설명했던 건데 여기 겹치는 부분일 때 빛의 세기 요거를 A라고 하면 빛의 세기가 A일 때 A와 B의 광합 성량이 같다. 맞다고 했어, 틀리다고 했어? 요거는 틀린 말이에요. 광합 성량은 어디서부터 재는 거다? 그렇지, 바닥부터 재는 거다. 그래서 이만큼을 재는 게 아니고 양지식물 입장에서 보면 요만큼이 양지식물의 지금 총 광합 성량이지. 음지식물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재야 되는 거야. 요만큼이 음지식물의 총 광합 성량인 거지. 그러니까 양지식물의 광합 성량이 음지식물보다 많은 거죠. 근데 뭐는 같은 거라 그랬어? 요만큼의 높이는 같은 거니까 요걸 뭐라 불러? 이제 순 광합 성량은 같은 거지. 빛의 세기가 A일 때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의 순광합 성량은 같지만 광합 성량이 같다고는 볼 수 없다. 이거 알아야 되고. 6번 성체의 고음의 무게, 몸무게를 나타냈다. 추운 곳으로 갈수록 몸무게가 늘어나고 있죠. 보면 추운 곳에 사는 곰일수록 몸집이 크다. 맞는 말이고, 더운 곳에 가는 곰일수록 몸의 말단 부위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지금 여기 말단 부위가 정확하게 표시되진 않았지만 추운 곳으로 갈수록 몸은 커지고 말단은 작아진다. 추위에 적응하는 거라 그랬죠. 몸은 커지고 말단은 작아진다. 그러니까 몸의 말단 부위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 더운 곳이면 커져야겠지. 곰의 몸무게가 다른 것은 온도에 대한 적응이다. 이거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 그 다음 7번 보면 양엽과 음엽. 요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 주니까 이게 작용이고 이게 반작용이겠지? 버섯은 분해자다. 버섯, 균류, 분해자 맞고요. 기억은 반작용이다. 작용이니까 틀렸고. 나에서 빛이 양엽과 음엽의 울타리 조직 두께에 영향을 주는 것. 빛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뭐의 얘야? 기억이지. 틀렸죠? 1번. 빛의 파장에 따른 해조류의 분포를 보고 있고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 주니까 이게 반작용이고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 주니까 이게 작용이죠. 가에서 분해자는 생물 군집을 구성하는 요소다. 맞고요. 나는 기억의 예에 해당한다. 생물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니고 빛이 생물의 분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억의 예가 아니고 니은의 예지. 틀린 말이고. 니은은 반작용이다. 작용이니까 틀렸죠? 그래서 1번. 계속 똑같은 문제 나오고 있어요. 기억이 작용, 니은이 반작용. 지금 이렇게 생물들 사이에 하는 게 상호작용. 물론 개체군 내에서 개체들끼리 하는 것도 상호작용이에요. 일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주는 거는 기억, 작용 맞죠?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 주는 거. 분해자는 생물적 요인이고, 그래서 틀렸고. 개체군 A는 여러 종이야? 개체군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뭐야? 같은 종끼리. 하나의 종이야, 하나의 종. 여러 종이 아니고. 틀린 말이지. 그래서 1번. 10번을 보면 기억의 예로는 공생이 있다. 자, 개체군과 개체군 둘 사이의 상호작용,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서로 다른 종끼리 하는 상호작용, 그 예 중에 공생이 있다. 맞죠? 공생 말고도 경쟁, 분서, 포식과 피식, 또 기생 뭐 이런 거 있었지. 이런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 일단 맞고요. 니은 수온이 돌말 개체군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수온이라는 환경 요인이 돌말 생물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니까 환경이 생물한테 니은의 예지 맞고요. 강수량 감소에 의해 옥수수 생장이 저해지는 거. 강수량 감소 환경이 생물 옥수수한테 영향 주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뭐야? 니은의 해겠지. 그래서 3번 11번 보면 일조시간이 식물 개화에 영향을 주는 거 똑같은 거야.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기억이 맞고요. 식물의 광합성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에 영향을 주는 거. 식물의 광합성, 식물 때문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라는 환경 요인이 달라지고 있다.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 주고 있는 거니까 뭐야? 니은이지. 맞고요. 서로 다른 종 사이의 상호작용은 디귿에 해당한다. 이게 맞지? 개체군 A와 개체군 B는 서로 다른 종이니까. 그래서 5번. 그 다음 12번. 12번은 뭔가 좀 엄청나게 뭐가 많이 적어져 있네. 읽어보면 영양염류의 증가와 수온 상승과 강수량의 감소에서 남세균이라는 생물이 과다하게 증식한다. 그래서 물이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녹조 현상이라고 하고 녹조 현상은 강의 종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유속이 빨라지면 남조류의 증식이 억제되기 때문에 녹조 현상이 완화될 수 있고 남조류는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줬네요. 기억, 남조류는 가에 해당한다. 남조류, 가. 이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보면 생물군 집안에 소비자 있고 이제 분해자와 생산자가 있는 건데 누가 생산자일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화살표 방향에서 양쪽으로 뻗어서 주는 애가 있고 양쪽으로부터 받는 애가 있어.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생산자가 다 주는 애고 분해자는 다 받는 애지. 유기물이나 사체를. 그래서 가가 생산자야. 광합성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남조류라는 애들도 생산자에 해당하겠죠. 광합성을 할 수 있으면 생산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이 맞고. 니은 기억에 의해 강의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강의 종다양성이 감소하는 거는 안 좋은 거잖아.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지. 틀렸고 디귿 니은은 A에 해당한다. 유속이라는 환경 요인이 달라지니까 남조류의 증식이 억제되는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니까 이게 A에 해당하는 거 맞죠? 환경이 생물한테. 그래서 맞아요. 4번 13번 나 그림만 살펴보면 나는 같은 종의 은어가 하천에서 텃세권을 형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기억은 반작용이다.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 주는 거니까 작용이죠. 니은 지렁이에 의해 토양의 통기성이 증가하는 것은 니은에 해당한다. 지렁이에 의해 토양의 통기성이 증가하는 건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니은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럼 디귿 나는 디귿에 해당한다. 자, 은어는 같은 종끼리 텃세라는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걸 보면 지금 여기 그림이 구분이 잘 되어 있는 게 디귿은 서로 다른 종끼리 하는 거고 리을이 같은 종끼리 하는 거야. 지금 개체군 내에서 하는 거.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의 예로는 아까 말했던 거. 경쟁이 아니죠. 뭐 텃세나 또 뭐 있어요?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이런 거 배웠었고 서로 다른 종끼리 하는 건 뭐 있었어? 이게 아까 말했던 거구나. 경쟁, 분서, 포식과 피식, 공생, 기생이 있었지.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디귿이랑 리을은 무조건 구분해서 공부해야 돼. 그럼 나는 디귿에 해당한다. 텃세는 당연히 같은 종끼리 하는 거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그 다음 14번 뭔가 좀 뭐가 되게 많이 적어져 있는데 시점이 T1과 T2일 때 식물종 A와 E의 밀도를 나타냈다. 밀도라는 거는 면적분의 개체수를 말하는 거야. 밀도를 구하는 공식이. 이거는 다음에 나올 내용인데 면적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개체수만 생각하면 돼. 개체수만. 수분 공급량에 따른 인면적분의 무리 무게를 나타낸 거다. T1에서 T2로 갈수록 감수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갈수록 강수량이 감소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2의 개체수는 T1일 때와 T2일 때가 같다. 자, 2의 개체수는 15, 15. 눈 뜨고 있냐 물어본 거야, 이거. 너는 지금 눈을 뜨고 있니? 라는 보기와 같은 거지. 기억은 맞아. 니은 식물 종 다양성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자, 종 다양성은 어떤 거였어요? 종의 풍부도와 종의 균등도로 해결이 됐지. 일단 비교해보면 T1일 때는 A, B, C, D, E가 있으니까 다 5종이 있는데 T2일 때는 A, B, C, E만 있으니까 4종이 있지. 종수부터가 달라. T1일 때가 종 다양성이 높은 거지. 그냥 종의 비율을 봐도 T2일 때는 이 A만 엄청나게 많아졌잖아. 그럼 균등도 자체도 떨어졌겠죠? 그래서 T1과 T2를 비교해보면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은 거 맞지? 그럼 디귿. A와 B 중 건조한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종은 B다. 자, 이거는 지금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라는 건데 사실 이 그래프가 없어도 확인할 수 있어. 강수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A라는 애는 개체수가 늘어났고 B라는 애는 개체수가 확 줄었지. 그 말은 누가 더 잘 적응한다는 거야? A가 더 잘 적응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고 이걸 그래프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건조한 환경이라는 건 일단 수분 공급량이 줄어드는 걸 말하겠지? 그때 B는 인면적분의 뿌리 무게가 증가하긴 하는데 A보다는 덜 증가하고 있죠. 그 말은 인면적이 같다고 했을 때 뿌리의 무게가 A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B는 적게 증가한다는 거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건조에 훨씬 더 잘 적응하는 애가 A지.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면 급격하게 뿌리의 무게를 늘려간다. 뿌리를 많이 발달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번이고 마지막 15번을 보면 식물의 개화 여부가 나와 있죠. 1번 조건일 때는 여기가 한계암기, 이 한계암기를 최소한의 연속적인 빛없음 기간이라고 표현했지. 요 라인까지를 보면 1번 조건일 때는 식물이 개화를 안 했죠. 한계암기보다 암기가 짧으니까 개화를 해 안 해? 안 해. 그럼 얘는 2번 조건을 봤더니 개화를 한 걸 보아. 한계암기보다 암기가 기니까 개화했다. 그럼 얘는 무슨 식물인 거야? 암기가 길어야 개화하니까 장야식물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단일식물이라고 보겠지. 장야는 단일이니까. 요런 생각하면 되고 세 번째에서는 중간에 이렇게 빛을 줘버리면 빛을 주면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 빛 전에 있는 암기는 무용지물이라고 했죠. 그럼 요걸 지우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요 정도 사이즈의 연속적인 암기를 준 거지. 근데 요 정도가 이 한계 암기 선을 넘어서진 않으니까 개화를 안 했다. 기억. A종의 식물은 연속적인 빛없음 기간이 A보다 길 때 개화한다. 연속적인 빛없음 기간이 A보다 길 때 개화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장야식물이니까. 3에서 연속적인 빛없음 기간은 A보다 길다.
길지 않기 때문에 개화를 안 한 거야. 그래서 틀렸고. 디귿,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예다. 그치? 일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아요. 3번. 문제풀이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뿅.